수학 심화는 1RM과 같다. 엄격히 말하면 같다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같다라는 단어 대신 아이소모픽이라는 단어와 아이소모픽이라는 기호를 썼는데, 그냥 아이소모픽이라는 단어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수학 심화를 생각할 때 수학 심화가 어떤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심화 블랙라벨 풀어야지, 수학 심화 A급 수학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수학 심화 전용 문제집이 있고 그걸 풀어야 수학 심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수학 심화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단 1RM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RM이 리피티드 맥시멈인데 10RM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렇게 바벨을 들고 막 있는 힘껏 최대한 내가 능력을 발휘했을 때 10번은 할 수 있어. 근데 11번은 못 하겠네. 이게 10RM의 무게입니다. 3RM은 뭐냐면, 내가 3번 할 수 있는데 4번은 못 하겠네. 이게 3RM의 무게예요. 당연히 3RM이 10RM보다 더 무겁습니다. 1RM은 뭐냐면, 내가 한 번은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2번은 못 하겠어. 그 정도의 무게가 1RM이에요. 당연히 1RM이 3RM보다 무겁고 10RM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1RM은 쉽게 말하면 내가 겨우 막 내가 그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가지고 겨우 들 수 있는 그 무게가 1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RM은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죠. 아니, 힘이 약한 사람은 50kg을 겨우겨우 들을 수 있지만, 힘이 강한 사람은 100kg도 가볍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RM은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처럼 1RM이 상대적인 개념인 것처럼 수학 심화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객관적인 개념이 아닌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센의 C단계 문제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센 C단계 문제도 그냥 쉽게 푸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 입장에서 센 C단계가 심화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센 B단계 문제도 어려워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센 B단계 문제가 심화인 겁니다. 그래서 수학 심화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제가 엄청 강조하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수학 심화는 사고력 향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스트렝스를 키우려면, 근력을 키우려면 고중량 저반복을 하잖아요. 1RM 이렇게 들고 그런 식으로 고중량 저반복을 하죠. 그래야 근력, 스트렝스가 키워져요. 그와 비슷하게 수학 심화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풀똥말똥한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이, 그게 수학 심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수학 심화는 객관적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블랙라벨이 수학 심화야, 뭐 최상급 수학이 수학 심화야,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운동을 통해서 힘을 키웠어. 내가 뭐 한 달 전에는 50kg을 겨우 들을 수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이제는 50kg은 거뜬히 들고 내가 60kg은 들을 수 있어. 그러면 내 능력에 따라서 1RM이 달라지듯이 내 수학 실력에 따라서 수학 심화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냐? 앞에 얘기했듯이 자신이 겨우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막 겨우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뭐가 겨우 풀 수 있는 문제냐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굉장히 의외예요. 첫 번째, 꼼꼼하게 풀어라. 이상하죠? 어떤 문제를 푸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꼼꼼하게 풀어라예요. 꼼꼼하게 풀어라. 보통 이제 2차 방정식 풀 때 아주 쉬운 2차 방정식, 이런 2차 방정식, 처음에는 이런 2차 방정식도 어려워하는데 경험이 많은 애들은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풀라고 하냐면, 야, 이거 등호 반드시 적어줘야 한다. 그리고 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수를 곱해서 0이 됐어. 그러면 이놈이 0이 되든지,
또는 이놈이 0이 돼야 한다. 이거 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배우는 단계니까 이거 반드시 적어야 돼. 나중에 이거 안 적으면, 지금 이거 적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거를 안 적었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금은 문제가 쉽기 때문에 바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니야. 이거 적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적는 거 아니고, 이렇게 적는 거 아니고 x는 1 또는 x는 3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꼼꼼한 풀이를 요구해요. 근데 학생들은 꼼꼼하게 풀지 않아. 자, 꼼꼼하게 푼다는 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푸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꼼꼼하게 풀려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푸는 건 내가 막 고민해가면서 겨우 이런 풀이를 적을 수 있어. 이게 수학 심화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도 보통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화살표 X, 화살표 Y를 적어라. 지금은 상관없지만 나중에는 이 화살표 X와 화살표 안 적어서 문제를 틀리는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쓰는 습관을 꼭 들여라 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물론 그래도 학생들은 제 말을 잘 듣진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은 느낄 겁니다. 이거 화살표 X, 화살표 Y 이거 안 해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일이 나중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짜증나더라도 화살표 X, 화살표 Y를 쓰는 이 꼼꼼한 풀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꼼꼼한 풀이의 기준이 뭐냐? 책에 예제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흉내내서 푸는 거예요. 책의 해설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흉내내서 푸는 겁니다. 예제와 해설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흉내내서 푸는 거예요. 코멘트까지 뭐 양변을 제곱하자, 양변을 5로 나누자 이런 코멘트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글자도 안 틀릴 정도로 정확하게 따라서 푸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예제에 있는 풀이, 해설에 있는 풀이 그대로 흉내낼 정도로 꼼꼼하게 풀으라고 그러면 애들이 엄청 힘들어해. 학생들이.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겨우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게 수학 심화입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이게 수학의 기초이자 이게 수학 심화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명이에요. 설명. 뭐 이거 가지고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뭐 수십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2차 반격시 단원에서 야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갔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야 근데 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갔니? 왜 판별식이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왜 판별식이 음수이면 허근을 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대답하는 학생이 없어요. 진짜로. 설명을 못해. 2차 함수 단원에서 야 판별식이 0이면 접하지? 네. 야 근데 왜 판별식이 0이면 접하니? 대답을 못해요. 야 왜 판별식이 양수이면 두 점에서 만나니? 왜 판별식이 양수이면 두 점에서 만나고 왜 판별식이 0이면 접하고 왜 판별식이 음수이면 안 만나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겨우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모순되게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기초 중에 생기초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게 수학 심화예요. 곱셈공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곱셈공식의 변형 있잖아요. 곱셈공식의 변형. 학생들이 이걸 열심히 외워.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왜 이렇게 되는데? 대답을 못해. 설명을 못해요. 저는 학생들한테 곱셈공식의 변형을 외우라고 하지 않고 변형하는 능력을 요구해요. 변형하는 능력이 있어야 곱셈공식의 변형의 문제 처음 보는 형태가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변형하는 능력이 없으면 처음 보는 형태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변형하는 능력,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하는 능력, 저는 이 능력을 강조해요. 이거 외우는 건 그렇게 중요한 능력이 아니야.
외우면 문제의 형태가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를 변형하는 능력, 설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내가 겨우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거고, 그게 수학 심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는 증명.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뭐 피타고라스 정리 배운 애들한테 1, 2, 자, 이 길이 얼마? 뭐 처음에 경험이 없는 애들은 고민을 하죠. 이게 얼마더라? 고민하는데 경험이 쌓이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루트 5.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야, 피타고라스 정리 내용이 뭐야? 설명해봐. 애들은 설명을 못해요.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해봐. 증명 못해. 설명과 증명은 자신이 겨우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수학 심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 나머지 정리 적어봐. 못 적어, 학생들이. 나머지 정리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 뭐니? 설명해봐. 설명 못해. 나머지 정리 증명해봐. 증명 못해요. 그것을 익히는 것이 수학 심화예요.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이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도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 설명해봐라.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대답 못한다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 설명해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 설명해봐. 설명 못해요. 설명은 자신이 겨우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그 능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수학 심화입니다. 제가 엄청 강조하잖아요. 정의, 정리, 증명을 익혀라. 정의, 정리, 증명을 익히면 정의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정의, 정리, 증명을 익히면 이게 기초 중에 생 기초이다. 정의, 정리, 증명을 익히면 어지간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일괄되게 지금 수십 개의 동영상으로 지금 일괄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 뭐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지 뭐. 저는 이 동영상을 보는 그대에게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요. 속는 셈 치고. 정의, 정리, 증명은 기초 중에 센 기초이지만 놀랍게도 이게 수학 심화입니다. A급 수학을 푸는 게 수학 심화가 아니고, 브레인하벨을 푸는 게 수학 심화가 아니고, 센 C단계를 푸는 게 수학 심화가 아니고, 정의, 정리, 증명을 정확하게 익히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고 정리를 증명할 수 있고, 이게 수학 심화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부하려면 어떤 책으로 공부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역시 일괄되게 교과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과서만큼 개념 설명 자세히 되어 있는 책 드물어요. 교과서만큼 예제가 꼼꼼한 책 드물어요. 교과서만큼 증명이 잘 되어 있는 책 드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보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당연히 까먹어요. 또 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또 봐. 그럼 시간 지나면 또 까먹죠. 또 보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봐.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능력을 다 갖췄단 말이죠. 이런 능력을 다 갖추면 뭐냐면 수학 심화까지 한 거예요. 수능 29번, 30번 문제 푸는 게 수학 심화가 아니고 이게 수학 심화입니다.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해주면 내 말을 못 믿어. 야, 이거 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푸냐? 네, 풀어요. 못 믿겠지만 이거 알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하냐면, 이건 진짜 모순된 행동인데, 자 보세요. 우리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수능 29번, 30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어려운 문제를 끙끙대면서 푼다고. 그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끙끙대면서 풀어. 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내가 수학 문제를 잘 푸니까 이런 생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요. A급 수학도 풀고 블랙라벨도 풀고 또 최상위 수학도 풀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강조하는 풀이를 꼼꼼하게 적어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증명을 익혀라, 이런 거는 어렵다고 안 해. 이게 얼마나 무슨 된 행동이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명을 익히는 거, 개념을 설명하는 거, 이거는 어려우니까 안 해. 아, 이거 어려워. 나 이거 안 하고 문제 풀래. 근데 사고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 진짜 모순된 생각이라고 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쓰임새가 적어요. 딱 그 상황에 맞는 그 풀이를 익히는 거라고요. 근데 기초적인 내용에 정의, 정리, 증명을 익히는 건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에 유니버설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딱 그 형태에만 해당하는 어떤 특수한 풀이를 익힌다고 해서 다른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면 그거는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내용 마무리할게요. 수학 심화는 1RM입니다. 1RM과 같아요. 내가 겨우 들 수 있는 그 무게가 1RM인 것처럼 내가 겨우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푸는 게 수학 심화예요. 수학 심화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본인의 실력에 따라서 1RM이 점점 늘어나듯이 어려운 문제도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무엇이 수학 심화냐? 무엇이 사고력을 키우냐? 제가 그동안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 정의, 정리, 증명. 이것을 정확하게 익혀라. 근데 정말 모순되게도 그거는 어렵다고 안 해.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그래.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이에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통달해도 진짜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통달해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정말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통달해도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발길이었습니다. 마칠게요.